안녕하세요. 서울 예곽에 사는 72세 김하자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아들네 집에 조심스레 다녀왔습니다. 3주 넘게 연락이 없던 아들이 마음에 걸렸고 며느리가 좋아하던 오이소박이도 담갔기에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오자는 마음으로 항했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손녀가 먼저 뛰쳐나와 할머니 하고 안겨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몽글몽글했죠. 하지만 그 뒤에 며느리가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세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눈길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고 애써 밝게 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분위기는 어색했고 아들은 대화 도중에도 자꾸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반찬을 꺼내며 말했죠. 바쁘다길래 오랜만에 반찬 좀 해봤다. 미니가 좋아하잖니. 그 순간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에이,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지. 그저 보고 싶어서 간 건데 나 혼자 불청객이 된 기분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사랑을 줄수록 자식과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보고 싶어지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하자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죠. 내가 뭐 남인가. 내 자식 집인데 마음대로 좀 들를 수 있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의 한마디가 가슴을 쿵 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냉장고에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식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 순간 김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사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중시합니다. 냉장고에 무엇이 어디 있는지, 수건을 어느 방향으로 개어 놓는지조차 그들에겐 질서이고 룰입니다. 그 작은 룰 하나가 그들의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이라고 말하며 이 룰을 건드리면 그 순간부터 자식은 별포 불편함과 거리감 별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2022년 대한가족치료학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 5년 이하 부부 10상 중 7쌍이 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생활 개입을 가장 부담스러운 갈등 1위로 꼽았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님 오셨어요 하고 웃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몇 시간 버텨야 하나? 언제쯤 가시려나? 사랑으로 다가간 한 걸음이 상대에게는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사랑도 존중을 잃는다. 부모님의 우리 집이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겐 숨막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 집은 내 자식의 집일 뿐 더 이상 내 집은 아니다. 이 한 가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으면 저 집은 못 돌아가. 아직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래. 김하자 할머니는 아들이 맞벌이 부부라 늘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알기에 김치며 반찬, 고기까지 직접 준비해 몇 번이고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들에게 이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니가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엄마 음식 고맙긴 한데 다음부턴 그냥 놔두고 가시면 좋겠대요.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잘해주려고 한 건데. 사실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부모님의 친절이 별표 의도된 개입 별표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조언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다. 자식 세대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지 않은 조언이 제일 싫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자주, 너무 깊게 들어오면 상대는 감사보다 피로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한 자식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게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우린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결국 자식들은 서서히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말은 줄어들고 방문도 줄어들고 어느새 연락도 뜸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끼어들면 관계는 부서지고 비워둘수록 관계는 자라난다. 도움은 요청받았을 때 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야말로 고마움을 낳는 법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 이젠 타이밍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게 자식 집 아니야. 김하자 할머니는 어느 날 오후 김치가 너무 잘 익어서 아들네에 가져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전화를 하지 않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며느리 미니 씨가 육아휴직 중이라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미니 씨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녀는 낮잠 자고 있었고 집은 온통 장난감과 빨래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날 김치와 반찬은 냉장고에 잘 들어갔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끝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저 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해. 하자 할머니는 속상했습니다. 나는 그저 반찬 주고 손녀 얼굴 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별표 예고 없는 방문 별표이었습니다. 요즘 자식 부부에게 집이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바깥에서는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니 집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없는 별표 유일한 쉼터 별표입니다. 말투 조심, 표정 관리, 상사 눈치, 사회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눌려있던 감정들을 놓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그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갑작스럽게 별표 어른 별표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공간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별표 평가의 무대 별표가 되어버립니다. 청소는 제대로 했나? 밥은 뭘 먹었을까? 아이 씻겼나? 애 방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지.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자식과 며느리의 머릿속은 이미 이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저 눈빛, 실망하신 건가? 저 말투, 기분 나쁘신 건가? 오늘 하루 또 평가받는 기분이야. 그리고 그날 밤, 부부는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다음엔 꼭 연락하고 달라고 해. 당신은 애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해. 우리 집이 호텔이야. 마음대로 드나들게. 그 결과는 뻔합니다.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부모님의 방문은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철학자 스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의란
상대가 쉬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반가운 마음이어도 그 반가움이 상대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 집은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만의 리듬과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의 문은 조용히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가고 싶다면 지금은 괜찮을까? 라는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 배려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미리 말씀만 주세요. 준비하게요. 한 번쯤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김화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한 번 갑자기 방문했다가 미니 씨가 불편해했던 기억이 떠올라 다음엔 일주일 전부터 미리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점심쯤 갈게.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다 주려고. 그날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반찬도 정성껏 준비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미니 씨의 얼굴은 또 어두웠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피곤했고 손에는 청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예고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저 반가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다음 주쯤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자식 부부의 마음속엔 긴장감이 시작됩니다. 어머님 오시니까 거실 치워야 해. 냉장고 좀 정리해야겠다. 아이 옷은 뭘 입혀야 하지. 무슨 말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예고된 방문은 기다려지는 만남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일, 때로는 벌프 하루짜리 행사 벌프가 되어버립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말이 맴돕니다.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집은 그들 부부가 쉴 수 있는 공간,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균형의 공간입니다. 그 균형 안에 부모의 방문이 들어오면 그 전날부터 정신적 에너지는 이미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그냥 좀 보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자식 부부에겐 그것이 육체적, 정서적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오지 마세요. 그 말을 참아 못하니 이렇게 말하죠. 요즘 좀 바빠요.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이번 주는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 모든 말은 사실상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쉬고 싶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으로 유명한 자기계발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말 자식이 보고 싶으시다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일상을 지켜봐 주는 일입니다. 자주 가서 챙겨주는 부모보다 멀리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부모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지금도 방문을 앞두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지금 내가 가는 이 방문이 그들에게는 어떤 하루가 될까? 그 짧은 고민 하나가 당신을 반가운 사람에서 그리운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엄마 또 오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김화자 할머니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의 무의식적인 진심이었고 더 이상 자신이 반가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자 할머니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자. 일부러 기다리게 해보자. 그리고 한 달, 두 달, 일부러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에 연락 없으셨어요. 민희도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냐고. 그 말에 허자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너희가 궁금해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단다. 이처럼 기다림은 관계에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자주 보고 자주 연락하는 관계는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바뀌고 당연해진 존재는 쉽게 고마움을 잃게 됩니다. 심리학자 조지 로원스타인은 이런 개념을 기대피로 expectation fatigue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감동적이던 것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반복되면 감정은 무뎌지고 결국 피곤함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간혹 한 번씩 연락이 오고 가끔씩만 얼굴을 보게 되면 그 한 번 한 번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갑자기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이런 말은 자주 찾는 부모에게선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로슈포코는 말했습니다.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은 결국 소중함을 잃는다. 사랑은 가까움이 아닌 간격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서운하셨다면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자주 받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 자식이 먼저 보고 싶어 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움은 강요할 수 없지만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당신을 피곤한 부모에서 그리운 부모로 바꿔줄 것입니다. 김하자 할머니는 늘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들 네 애가 싸웠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언부터 꺼냈고 육아가 힘들다는 며느리 말엔 본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훈수를 두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네, 어머님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뜸해졌고 대화의 주제도 점점 피상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조용하니 무슨 일 있니? 그때 아들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면 자꾸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시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난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지.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 현상을 조롱한 단절 사일런트 커트오프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말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나를 아직도 어리게 보내. 내 방식은 인정 안 해주는 거지. 결국 또 엄마 얘기 듣게 되겠지. 그 결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아파도 부부싸움을 해도 직장에서 큰일이 생겨도 말해봤자 결국 듣기 싫은 소리만 들으니까. 이게 자식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말 자식을 걱정하고 가까이 있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말을 줄이고 길을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감이란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어려웠겠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훨씬 더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고 침묵으로 신뢰를 얻는다.
그 어떤 조언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부모가 자식에겐 더 큰 위로입니다. 혹시 지금도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오르시나요? 그 말, 오늘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그 한 문장이 자식의 마음을 다시 부모에게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엄마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이 질문을 들은 순간 김하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매번 자신이 연락을 먼저 해야 했고 자식에게는 늘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하자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붓질도 어색하고 1시간 수업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어느 날 자신이 그린 매화 그림을 사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 씨가 보낸 답장은 이랬습니다. 엄마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진짜 멋지다. 요즘 재미있는 일 많이 하시네요.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그 한 줄에 담긴 진심.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별표 관심과 연결의 시작 별표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전부야. 자식 없이 뭐하러 살아. 하지만 그 말이 자식에게는 별표 부담 별표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식이 숨막힘으로 느껴질 때 자식은 도망칩니다. 엄마가 나만 보고 아빠가 매일 전화해서 오늘 뭐 했냐고 묻고 온 가족이 오직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만 그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감에 연락을 줄이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바쁘고 자기 일에 몰두하며 무언가 배우고 어딘가 다니며 자기 삶에 몰입하고 있다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 요즘 애 이렇게 잘 지내시지? 아빠는 누구 만나고 다니시지? 요즘 뭘 배우시나? 그 호기심이 연락의 이유가 되고 그리움의 시작이 됩니다. 하버드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삶에 몰입한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이 더 오래 지속된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보다 자기 세계가 뚜렷한 부모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깊이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드 보통도 말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몰두한 사람이다. 당신이 반짝이만 자식은 그 빛을 따라옵니다. 당신을 놓친 줄 알고 다시 잡고 싶어집니다. 혹시 요즘 허전하신가요? 그 허전함을 자식에게 채우려 하지 말고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써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게 사랑받는 부모의 시작입니다. 김하자 할머니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니한테 뭐라 안 해. 그냥 내 아들이랑만 얘기하지.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미니가 엄마 앞에만 서면 긴장한다고 해요. 괜히 말 실수할까 봐 조심하게 된대요. 엄마가 미니를 싫어한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하자 할머니는 반문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말도 안 섞고 그냥 반찬만 주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 분위기, 그리고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신호가 됩니다. 요즘 자식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혼을 한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둘이 되었고 그 둘은 항상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불편하면 아들도 불편하고 사위가 괴로우면 딸도 괴로워집니다. 한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나한테만 얘기하신다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부모 마음도 알겠고 배우자 입장도 이해되니까 더 힘들어요. 결국 자식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식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당분간 엄마랑 거리를 두자. 말하면 또 싸울 테니 그냥 안 해야겠다. 애나고요. 당신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불편하게 만든 사람과의 갈등을 감당하기 힘들어서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는 부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외부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결혼 초기일수록 그리고 함께 사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의 시선 속에 있다. 며느리나 사위는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 어조 하나, 반찬을 먹게 싸웠는지, 몇 시간 동안 머물렀는지까지 모두 느끼고 기억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의 배우자를 먼저 편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웃을 수 있어야 당신의 자식도 당신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 우리 딸이니까 편하겠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별포 그 사람과 자식을 한 팀 별포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때부터 당신은 두 사람 모두가 기다리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김화자 할머니는 언제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반찬을 싸서 용돈이 부족해 보이면 몰래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이라도 허전한 낌새가 보이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 앞에서 며느리 미니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치가 너무 많아서 못 먹고 버리게 됐어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 너무 자주 주셔서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날 하자 할머니는 조용히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이게 애 부담이 될까?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어서 주고 주지 않으면 미안해서 주고 사랑하니까 더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무엇을 더 줄까도다 무엇을 안 줄까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반찬도 너무 자주 주면 냉장고가 터지기 전에 며느리의 마음이 먼저 터집니다. 도움도 요청받지 않고 주면 배려가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한 자식은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문도 같이 닫히게 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말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고마운 행동은 받고 싶지 않을 땐 멈춰주는 것이다. 요즘 자식들은 계속 주는 부모보다 딱 거기까지만 주는 부모를 더 편안하게 여깁니다. 애나고 너무 많이 받으면 고마움이 죄송함으로, 죄송함은 언젠가 불편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락도 줄어들죠. 그래야 안 받아도 되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엔 뭘 줄까? 가 아니라 이번엔 안 줘도 될까? 이 한 끗 차이가 당신을 부담스러운 부모에서 그리운 부모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자주 다가가고 너무 열심히 사랑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상처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때일 뿐입니다. 가까이서 챙겨주는 대신 멀리서 응원해주는 사람, 자주 찾는 대신 기다림으로 따뜻함을 남기는 사람, 그런 부모가 되면 자식은 언젠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